저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50대 여성입니다. 평생 제 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이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 약속을 맹세한 남편이 제 옆에 없다는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슬픔은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나만 더 힘들어진다고요. 실컷 슬퍼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고통도 아픔도 조금씩 아물게 된다고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아직 실컷 슬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야 남편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 비밀 때문에 제 마음은 온통 시끄러운 감정들로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던 만큼 그 충격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끝에 사연을 보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야기지만 그냥 친한 동생의 마음속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도 형제도 없이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생들은 자립을 하면 곧바로 취업을 하곤 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전문대라도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 삶을 평범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성적도 좋았고 배움에 대한 의지도 강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알아봐 주신 고아원 원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후원을 받아 전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어요. 일주일 내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모자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죠. 매일 지친 몸으로 돌아와 좁은 방에 누웠을 때면 미래의 저를 상상하며 현실을 견뎠습니다. 그럴듯한 직장,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 그리고 나를 닮은 아이까지.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취직했던 회사에서였어요. 상상으로 그렸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어요. 남편은 누구에게나 배려가 넘치고 항상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이타적인 남편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면 조용히 창문을 닫아주기도 하고, 배가 아파 밥을 먹지 못하는 날에는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제 생각이 났다며 약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저 동료에게 보이는 호의였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설레는 순간들이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티나게 나서는 법이 없었지만 작은 움직임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 제 시선이 남편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부모도 없고 아직 벌어둔 돈도 없는 제 처지를 생각하면 남편처럼 멋있는 사람은 감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동료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많았어요. 여직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들어보니 사실 남편에게는 만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한 직원이 회사 앞에서 봤다면서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찌나 예쁜지 연예인인 줄 알았다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알고 나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 딱 거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남편을 외면하며 지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못 썰듯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식적으로는 피하려고 했지만 제 무의식은 여전히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시작한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눈에 띄게 지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분명 웃고 있지만 어딘가 공허하다고 할까요? 가끔 창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은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남편이 저를 살펴봐 준 것처럼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섣불리 다가갈 용기가 없어 망설이던 어느 날, 마침 남편과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도움받은 것도 많았고, 그냥 편하게 식사라도 한 끼 사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리님, 부장님이 끝나고 바로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약속 없으시면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오늘은 제가 한 끼 대접할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그럼, 그럴까요?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뜻 그러겠다는 남편의 말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일상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냈고,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서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저 밥 한 끼 하려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멍해 보였던 건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몇 달 전 헤어졌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의 밝은 웃음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남편의 곁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티가 났을 거예요. 속으로만 삼켰던 예전과는 제 행동이 확실히 달랐으니까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남편도 어느 순간 저에게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퇴근이 늦으면 가끔 밥을 함께 먹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 무렵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남편이 저를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적극적인 제 모습에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오랜 짝사랑이 이뤄지다니 이게 정말 꿈인가 싶었죠. 남편의 마음에 진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다 잊게 해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 마음에 대한 표현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때 저는 아무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진심을 다하면 그 마음이 통한다는 말은 사실이었어요. 어느덧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는 무척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주는 안정감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는 놀라기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둘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저와 남편에게 조금 이르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덕분에 원래 예정보다 더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승희야, 앞으로는 내가 너의 기둥이 되어줄게. 평생 네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줄 거야. 이제 곧 태어날 아이까지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하게 살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자신이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듬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저와 아이를 평생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를 낳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 세상은 남편과 아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것, 평생 간절히 바랐던 제 꿈을 이뤄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회사가 끝나면 저를 쉬게 하고 아들 육아를 도맡아 했어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보면 힘이 난다며 한시도 아들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을 씻기고 품에 안아 재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평생 꿈꾸던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남편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커갈수록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주말이면 고사리 손으로 아빠를 이끌고 공터에 나가 실컷 놀고 오는 것이 아들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입학하고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저와 아들에게 늘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었습니다.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집은 늘 화목했어요. 가족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홀로 외롭게 살았던 지난 세월이 다 지워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저의 바람이자 목표였어요. 우리 부부가 늙어가는 만큼 자라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인생을 남편과 함께 지켜봐주는 것,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거면 됐는데 이것조차 저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욕심이었던 걸까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이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나 봅니다. 저와 아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자 든든한 울타리였던 남편이 정말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버렸거든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평온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던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 세 식구는 자주 가던 산으로 등산을 갈 생각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남편이 준비한 등산화도 아직 신발장에 그대로 있는데 남편이 출장지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전날에도 통화를 했는데 현지에서 유명한 간식도 샀다며 얼른 가지고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는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우리 남편이 왜 그동안 딱히 아픈 곳이 없었기에 더 당황스러웠어요. 저와 아들이 병원에 도착하자 남편의 동료는 당시 상황에 대해 힘겹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집합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남편의 방에 갔을 땐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조금만 상처가 나도 엄살을 심하게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혼자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을까. 홀로 쓸쓸하게 떠났을 남편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미동도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남편의 잠든 얼굴인데 그날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차가워진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는 제 옆에서 아들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성인이 된 아들이 이렇게까지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말도 내뱉지 못하고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남편을 향해 가지 말라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빨리 눈 뜨라고 애원하고 달래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생소해서 마치 제가 아주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편을 보내는 내내 후회와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정하게 웃던 모습이 보이고 따뜻하게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정작 남편은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비칠 것 같았어요. 조문을 온 남편의 동료들은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남편이 더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곳에 남편을 두고 집에 들어온 저 아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꼬박 보냈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군요. 눈을 뜨기 전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다가 텅 비어있는 느낌에 누워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빈소에서부터 도통 제대로 먹지 못한 아들이 걱정되어 뭐라도 챙겨주려고 방에서 나가보니 아들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미처 살피지 못했던 아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밤새 이러고 있었던 거야?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내 방도 그대로고 집도 다 그대로인데 아빠만 없잖아. 그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랬구나. 지훈아, 우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빠 잘 보내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 힘들어하고 울면 아빠가 더 괴로워하실 거야. 아빠 성격에 우리 두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는데, 그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자꾸만 거부를 해. 아빠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남편을 누구보다 따르고 좋아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크게 전해졌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남편의 존재가 제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이대로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가에 실핏줄이 다 터진 아들을 보니 제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아들 앞에서만이라도 더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빠 유품 정리할까? 매일 조금씩 아빠 물건들 정리하면서 엄마랑 같이 아빠 얘기나 실컷 하자. 어때? 제 말에 아들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아들은 간단하게 식사를 챙겨 먹고 방 안으로 갔어요. 먼저 생각난 것은 서랍에 넣어둔 사진첩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어요. 덕분에 계절이 바뀌고 아이가 자라도 우리 가족의 행복이 커가는 모든 순간들이 사진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사진을 보는데 남편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추억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울고 웃고 한참 동안 남편을 추억했어요. 아직은 남편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슬픔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사실 사진첩을 보며 사진 속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다른 것은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랍에 넣어둔 옷을 정리하고 아들은 장롱에 있던 남편의 옷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는 조금 작은 남편의 옷을 괜히 걸쳐보기도 하고 옷 냄새를 맡으며 남편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한테 핸드폰이 또 있어? 어? 핸드폰이라니? 이것 봐. 아빠 옷에서 나왔는데 이거 아빠 거 아니야? 아들은 한 손에는 핸드폰을, 한 손에는 남편이 예전에 사두고 잘 입지 않는 겉옷을 들고 있었어요. 사놓고 입지를 않길래 남편에게 버릴까 물어봐도 버리지는 말라고 해서 장롱 가장 구석에 그냥 걸려있기만 했던 옷이었죠. 그런 옷 안주머니에서 아들이 핸드폰을 발견한 거였어요. 아들에게 다가가 자세히 보니 남편이 쓰던 것이 맞았습니다. 물론 5년 전에 바꾼 구형 핸드폰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번 물건을 사면 오래 쓰기도 하고 잘 버리지 않는 남편의 성격상 이것도 버리지 않고 두었나 보다 생각했죠. 안 입는 옷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맞네, 아빠 핸드폰. 한번 켜볼까? 그거 예전에 바꾼 거라서 충전이 안 되어 있을걸. 아마 안 켜질 거야. 그렇겠지?
핸드폰을 5년이나 안 쓴 거면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 제 말에 반신반의하며 핸드폰의 전원을 누른 아들이 핸드폰이 켜진다며 신기해했어요. 전원도 반 이상 차 있다며 이 정도면 얼마 전에 충전한 것 같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에이, 딱 보니까 아빠가 핸드폰 바꿀 때 그 옷 입고 나갔다가 거기 넣어둔 거 까먹은 것 같은데 배터리가 충분하다고? 그렇다니까 최근에도 켜본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던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계속해서 핸드폰을 살폈어요. 대체 왜 그래? 뭐가 있길래? 엄마도 좀 보여줘. 이 누나가 왜 아빠랑 이 문자는 대체 뭐고? 순간 기절할 듯 휘청거린 아들이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넋이 나간 듯한 아들 대신 제가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대체 뭘 보고 저러는 걸까? 아들이 보던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찬 사진첩에서 딱 한 장, 중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진이 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문자, 메시지 함 들어가 봐. 이 기쁨,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이름 이 기쁨이야. 아들의 반응에 덩달아 긴장이 된 저는 심호흡을 하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메시지 속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쁨,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혹시 까먹은 건 아닐까 기억을 뒤집어 봐도 처음 듣는 이름이 맞았습니다. 앞에 주고받은 문자는 다 지웠는지 어쨌는지 이 기쁨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는 한 번뿐이었어요. 이 기쁨이라는 사람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보냈고 남편은 정말 사랑한다, 꼭 기억해줘 라는 답장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없었고요. 핸드폰을 잡고 있는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이 정말 이기쁨이 맞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선배 우리 동아리였어. 나보다 한 학년 선배. 전학 오고 중간에 들어와서 내가 똑똑히 기억해. 어떤 애였는지 기억나는 거 있니? 글쎄, 늘 혼자 다니던 사람이라. 근데 왜 그 누나가 아빠랑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거야? 설마, 아니지? 엄마,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겠지. 너 아빠 몰라? 아빠가 엄마랑 지훈이 너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고 그럴 사람 아니잖아. 별일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따로 알아볼게. 나도 당연히 아빠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이 문자를 보면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알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무서워. 혼란스럽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도 종일 앉아서 정리했더니 허리가 아프네. 지훈이 너도 방에 들어가서 쉬어. 아빠에 대한 의심의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을 억지로 달랬지만 정작 가장 당황스러운 건 저였습니다. 문자에 사랑한다는 말은 뭐며 이 사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아들이 방으로 돌아가고 힘들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이 사진에 대해 말해줄 남편이 더 이상 곁에 없으니 이대로 묻어두든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든 이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썼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이기쁨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연락처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샅샅이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별다른 소득 없이 다시 예전에 쓰던 남편의 핸드폰을 살폈습니다. 5년 전이라 문득 남편에 대해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평상시 행동 패턴이 거의 비슷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5년 전 그때의 모습들이 유난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항상 핸드폰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거실이며 아들 방이며 주방이며 본인이 두고도 까먹어서 늘 제가 찾아주곤 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절대 꺼내지 않고 들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잘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자길래 제가 불편하지 않냐고 탁상에 올려두고 자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남편은 해외 거래처에서 중요한 연락이 올 수가 있는데 시차가 다르니 항상 지니고 다녀야 안심이 된다고 했었고,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런가 보다 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남편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비밀이 없는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시기에 술을 부쩍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거든요. 회식 핑계를 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는 제 손을 잡고 대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뭐가 미안하냐 물으면 이유는 대답하지 않고 다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만 반복할 뿐이었죠. 대체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당시에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 때문에 집안에 조금만 소홀해도 미안해할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 핸드폰이요. 남편은 물건을 오래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핸드폰을 바꾼다고 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어요. 남편의 기준에는 아직 멀쩡한 물건인데 그때 용량이 다 됐다고 했었나, 느리다고 했었나. 사실 지금 쓰던 핸드폰이 그때 바꾼 거거든요. 그 정도로 물건을 오래 쓰는 사람인데 멀쩡하던 핸드폰을 갑자기 왜 바꾼 걸까? 설마 사진 속 여중생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던 시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같이 다 수상한 점 투성이었습니다. 여중생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는 낯선 남편의 모습. 대체 사진 속 여중생과 남편은 무슨 사이인 걸까?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부적절한 사이인 걸까? 남편에게 정말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걸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남편과 여중생이 주고받은 애틋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면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남편에 대한 의심은 끝도 없이 자라났어요. 의심으로 시작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저를 통째로 삼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가족밖에 몰랐던 남편의 모습과 낯선 사진 한 장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다녀서 도통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좀 잤을까 걱정이 되어 들여다보려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며칠이면 될 테니 걱정 말라는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옛날 핸드폰 속에 저장된 이기쁨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연락처가 아직 그대로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를 만나준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 끝에 용서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저의 몫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숫자 버튼을 누르고 심호흡을 크게 한 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신호가 갔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무척 길고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여보세요 한마디에 제 마음은 방망이질 치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저 이기쁨 씨 연락처가 맞나요? 네, 제가 이기쁨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곽찬웅 씨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곽찬웅 씨 아시죠?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상대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대로 그냥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뭐라도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상대방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했어요.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딱 한 번만 저와 만나줄 수 있나요?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상대방은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의외로 다른 말 없이 저와 만나겠다고 대답했어요. 만날 장소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짧고도 긴 통화를 끝냈습니다. 막상 만나기로 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찾으려는 진실이 정작 내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곧 알게 되겠죠. 어디서 만나야 할지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납골당 주소를 보냈습니다. 남편 앞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통화 후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다면 저를 피하지 않고 만나러 오겠다고 한 여자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만나겠다는 것만으로 제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애써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조급한 마음과는 다르게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납골당에 도착하니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제 인기척을 느낀 여자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슬픔으로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본 여자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보다 한 살이 많다고 했으니 지금은 21살이 된 여자는 사진 속 앳된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요 앞에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괜찮으면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네. 뜨거웠던 커피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저였어요. 저는 집에서 충전해온 남편의 핸드폰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여자는 핸드폰 속 자신과 남편의 사진을 보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곧이어 남편과 여자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 메시지 전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핸드폰에 그 문자와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을 당시 16살이었다던데 남편과는 대체 어떤 사이였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진과 문자를 봤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두렵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핸드폰을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듣던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곽찬웅 씨, 그러니까 남편분의 딸이에요. 남편의 딸이라는 여자의 말에 순간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남편은 그 사실을 20년 넘게 숨겼던 걸까? 남편의 애인과 남편의 딸, 둘 중 무엇이 최악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제 표정을 보고 여자는 자신과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제가 연락을 한 건 5년 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도 아빠도 서로의 존재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남편도 몰랐다고요? 네, 정말 모르셨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5년 전에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었죠.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는 외국에서 저를 낳았어요. 한국에 와서는 외가에서 쭉 지냈어요. 여자는 부자였던 외가에서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자랐지만
마음에는 늘 결핍이 있었대요. 일을 하느라 바쁜 엄마 대신 외할머니가 주로 자신을 양육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됐대요. 엄마가 유학 중에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을요. 가끔 외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원망 섞인 넋두리를 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요망한 무용수였던 엄마의 날개를 꺾은 것 같아 힘들었다고요.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 같았어요. 엄마는 유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저를 낳고 3년 동안 몰래 키웠어요. 그러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어서 저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던 거죠. 그럼 자라면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나요? 네, 단 한 번도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엄마가 입을 열지 않으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당연히 누군지 모르셨고요. 가끔은 큰 소리가 날 때 누군가 언급되긴 했지만 엄마가 절대 아니라며 선을 그었거든요. 그때 언급된 누군가가 혹시 네,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외국에서 저를 임신해서 낳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더는 제 아빠를 묻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사랑을 느끼며 자라진 못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망하게 됐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거죠. 잘 나가던 외할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을 날려버린 뒤로 남편의 딸은 엄마와 함께 단둘이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둘이 살게 된 이후로 하루에 2탕씩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대요.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힘겹게 일을 했다고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돌아온 엄마가 무용을 가르치며 사는 것을 한계가 있었어요. 엄마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필요했고 식당이며 청소며 그 가녀린 몸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저한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엄마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랬는데 엄마의 끝도 참 허무했어요. 말기암. 이미 병은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 발견했을 때는 수술도 불가한 상태였대요. 그렇게 제대로 손 써볼 틈도 없이 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대요. 하지만 세상을 떠나면서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대요. 엄마한테 들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집을 비우기 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뭐가 들었나 열어봤는데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장이었어요.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뒤에는 엄마와 낯선 이름이 들어간 글귀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1년 반 전 날짜였어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상자에 있던 편지는 사진 속 남자의 이름, 그러니까 제 남편 곽찬웅 씨가 아이의 엄마인 이서윤 씨한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서를 보고 남편의 딸은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빠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요. 그때는 자신도 혼란스러워서 일단 상자를 잘 챙겨서 이모 집으로 가게 되었대요. 이모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의 딸은 자라나는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정말 아빠라면 한 번쯤 직접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요. 만약 아빠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빠에 대한 어떤 단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무작정 SNS에 아빠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맨땅에 헤딩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중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아빠가 성이 특이해서 그래도 조금 다행이었어요. 프로필에 있는 내용으로 연령대를 확인하고 얼추 비슷한 사람에게는 전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서윤 씨를 알고 있느냐고요. 남편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맞아요. 아빠의 계정은 프로필 사진도 없었어요. 아빠한테 답장이 오기 전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시달리다가 이대로 찾는 건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빠에게 답장이 왔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고 활동도 잘 하지 않는 계정이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딸은 남편에게 상자 속에서 발견한 사진을 보냈고 남편은 깜짝 놀라며 자신이 맞다고 했대요. 엄마의 고향, 전공, 특징 등을 말하는 남편을 보고 남편의 딸은 자신이 서현 씨의 딸이라고 자신의 아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엄마와 헤어진 이후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며 처음에는 만남을 거부했대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는지 만나기로 했다고요. 제가 태어난 연도와 생일을 말하자 머릿속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확실하게 제 아빠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으니까요. 결과는 친자 일치였죠. 그때 아빠의 표정을 잊지 못해요. 얼마나 당황했던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는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남편 딸에 의하면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남편의 반응은 분노에 가까웠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대체 이런 사실을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모르겠다고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요. 자신이 괜히 아빠를 찾아서 아빠가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자신은 절대 짐이 될 생각이 없다고. 그저 자신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를 아빠의 존재가 궁금했던 것 뿐이라고. 봤으니 이제 충분하다고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가정이 있고 저보다 1살 어린 아들이 있다고요. 아빠한테 가정이 있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정작 제가 상처받을까봐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신경 쓰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괜한 욕심을 부려서 아빠를 힘들게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남편이 어땠을지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정 많고 그 여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존재를 앞에 두고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어떻게 남편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까요? 아마 엄마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빠한테 두 분이 헤어지던 당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빠와 엄마는 나이 차이도 10살이나 났었고, 엄마는 당시 잘 나가는 집안의 장녀이자 전도 유망한 무용수였대요.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아빠는 늘 엄마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컸다고요. 그러다 아빠와의 사이를 알게 된 외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서둘러 엄마를 유학 보내버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생이별하게 됐대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다고요. 문득 남편과 만나기 전 남편이 힘들어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별을 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이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전에 만나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도 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격지심이 있던 저 역시 먼저 묻지 않았으니까요.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할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도 될 이야기까지 듣고요. 아마 엄마도 이런 과정을 다 아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상처를 준 게 미안해서 차마 연락을 못했던 게 아닐까요? 물론 엄마도 세상에 없으니 이건 제 추측이지만요. 그랬군요.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몰랐어요. 남편이 기쁨 씨의 엄마와 헤어지고 몇 달 뒤에 저를 만났거든요.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기쁨 씨를 책임지려고 했을 거예요. 네, 몇 번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는 엄마가 없는 저를 더 외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몇 번을 더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죠.
근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아빠의 가족이 있으니까요. 제 존재는 아빠의 가족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와 만나면서도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졸업식 날 남편과 밥을 먹던 남편의 딸은 남편에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힘들게 자신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안이 됐다면서요. 아빠가 아빠의 가족과 행복하게 잘 지내면 자신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자신도 이 몇 달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그 사진이 그날 찍은 거예요. 헤어지기 직전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자를 주고받은 뒤로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저 잘 지내기만을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기쁨 씨의 사진과 문자를 봤을 때 남편이 저 모르게 몹쓸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니었는지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이걸 왜 계속 숨겼는지 괘씸하고 배신감도 느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니까 이해해요. 그리고 남편도 몰랐던 일이었으니까 이미 세상에 없는 남편을 탓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잠깐이지만 기쁨 씨를 미워했어요. 기쁨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주 잠시라도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었나 봐요. 솔직한 제 이야기에 남편의 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을 전부 헤아린다는 표정을 보니 어딘가 모르게 남편이 느껴지는 것 같은 착각도 들었어요. 기쁨 씨, 아빠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마세요. 남편이요. 이 핸드폰을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충전하고 켜봤던 것 같아요. 옷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했던 것은 기쁨 씨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기쁨 씨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언젠가는 기쁨 씨 이야기를 저와 아들에게 했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쁨 씨는 남편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했던 남편의 딸이 제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말없이 건넸어요. 앞으로 어디에서 지내든 잘 살아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길 바랄게요. 기쁨 씨 번호는 지우지 않을게요. 저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제 말을 듣고 우는 남편의 딸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여운 마음에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딸이 떠나고 저는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떻게 5년 동안 한마디도 없이 그걸 숨겨?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이었어?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니? 자식들 걱정에 눈은 어떻게 감았을까? 간 사람은 말이 없고 남겨진 사람은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겠지만 저와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딸에 대한 그리움을 홀로 사귀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 걸까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남편에게 받았어요. 남편은 어두운 제 인생에 찾아온 환한 빛이었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남편에게 보답해야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조금은 덜 아픈 얼굴로 남편에게 찾아오고 싶네요. 그때는 남편의 딸과 우리 아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는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마 한동안 혼란스럽겠죠.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제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이곳에 조용히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네요. 시간이 더 흐르고 언젠가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 그때 다시 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